TMI입니다. 오키나와를 다들 한번 가보셨나요? 이젠 불타 사라진 슈리성을 저는 불타기 전에 보았지요. 아주 오래전이었지만 오키나와에서 충격적인 일이 있어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슈리성 주변에 물이 흐르고 그 사이를 산책할 수 있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거길 오리 한 가족이 햇볕에 일광욕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길이 좁은데 전체를 막고 비키려고 하지 않고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방진 것이 하면서 발로 엉덩이 있는 데까지 살짝 들이미니까 엉덩이만 싹 피하네요. 그래서 내가 졌다 그러고 그냥 피해서 건너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다 보니 얼굴 높이 정도 되는 담벼락에 오리, 고양이, 오리가 나란히 앉아서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살아온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이게 동물들에게 친절한 나라구나 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슈리성 주변에서 힐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니들이 플랫폼을 아니? 이번에는 2015년에 썼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이야기하듯이 단어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쉽게 설명하지 못하면 그건 단어를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단어에 대해서 BIT든 전문가에게든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되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즘 개발자들 사이에서 또는 서비스 기획자들 사이에서 플랫폼이란 단어는 거의 필수어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개발자들 뿐만 아니라 기획자, 경영진까지 이걸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구는 플랫폼과 서비스를 구분 못하고, 누구는 플랫폼과 프레임워크를 구분 못하고, 또 누구는 플랫폼과 콘텐츠를 구분 못하고 있죠. 이번에는 그 중에서 플랫폼과 서비스를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플랫폼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플랫폼이 뭔가요? 그러자 이제 상대방이 대답을 하죠. 아직도 플랫폼을 몰라요? 그러면 제가 또 다시 되묻죠. 네, 제가 잘 몰라서요.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뭐 IT 시스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횡설수설을 하죠. 얼마 전 TV에서 플랫폼 전문가가 요즘 IT 쪽에 도는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라고 지인이 권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TV를 찾아서 보았는데요. 플랫폼의 정의에 대해서는 나름 아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요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그리고 카카오톡을 성공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성공한 사업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굉장히 쉽죠. 성공한 주식의 과거를 분석하는 게 쉽듯이,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업, 그리고 지금 이것이 플랫폼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플랫폼은 언제쯤 시작을 했을까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서 약 100년 정도를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죠. 산업혁명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별도 코너로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나타난 것이 플랫폼인데요. 어릴 때는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것을 홈 또는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때 유럽의 육로 대량 운송수단은 기차만큼 확실한 것이 없었죠. 기차역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대규모의 공급과 대규모의 수요를 연결해 줄 것입니다. 이후 플랫폼은 대규모의 공급과 대규모의 수요를 연결해 주는 스테이지라는 정의로 많이 쓰이고 있었죠. 이거는 1바이트 언어, 즉 영어권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고요. 이걸 사전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2바이트 언어권, 한국, 일본, 중국 등은 플랫폼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플랫폼을 연구한 일본의 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의미가 플랫폼이라면 나도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네? 내 주변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많은데 이들을 엮어주는 맞선 클럽을 만들면 이게 바로 플랫폼이 아닐까? 바로 플랫폼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를 보면 플랫폼만이 가지게 되는 큰 특징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그 두 가지 큰 특징은 다음과 같죠.
남자와 여자를 플랫폼 공급자가 지정하지 않습니다. 맞선클럽 이야기를 예를 드는 건데요.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주는 스테이지를 마련하면 플랫폼 제공자는 그것으로 자신의 할 일이 끝나는 거죠. 거기서 너랑 사귀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못 사귀는 건 그들의 능력인 것이죠. 플랫폼 사업자는 올라가 있는 서비스를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서비스가 있다면 이게 정말 서비스인지 플랫폼인지 이걸로 한번 구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약 이 맞선 클럽에서 첫 모임에선 20명 정도 모였다고 쳐요. 그리고 모임을 위해서는 전화를 한 번 해서 이벤트 회장을 빌려주고 회비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맞선 클럽이 성공을 해서 다음 모임에 2,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100배가 늘어난 거죠. 일반적인 산업이라면 100배의 매출이 생긴다면 100배의 노력 또는 투자가 필요하게 되죠. 하지만 플랫폼이라면 단지 한 번의 전화로 2,000명이 들어올 이벤트 회장을 빌리면 끝나는 겁니다. 플랫폼이란 한 번의 액션으로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무언가가 정말로 한 번의 액션으로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러한 플랫폼의 통찰만 있다면 플랫폼을 설계할 때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플랫폼을 이야기할 때 애플의 앱스토어나 카카오톡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실패한 플랫폼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반쪽짜리 지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플랫폼이 실패할 수 있다는 가정 자체가 없는 거죠. 매년 수백억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는 대표 플랫폼이 있습니다. MS 윈도우즈. 사람들이 OS 플랫폼이라고 많이 하지 않나요? 눈치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죠. 워드나 포토샵, 게임 등 어플리케이션 공급자와 일반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그 스테이지에 바로 플랫폼이 있는 것입니다. 윈도우즈 플랫폼이 왜 적자를 내고 애플의 앱스토어는 성공을 했을까요? 이건 바로 플랫폼에서 가격을 매기는 포인트가 다른 것 때문이죠. 앱스토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플랫폼은 유료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 때문에 윈도우즈 역시 유료였죠. 플랫폼을 알리려 하지만 이미 유료인 플랫폼의 메리트를 느끼는 고객은 없습니다. 소비자에게는 플랫폼은 공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공기에 돈을 주고 마신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리눅스로 전향하거나 불법 복제가 만연하게 된 거고요. 그러한 인간의 승리를 법으로 제재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렇게 쉽게 바뀌려고 하지 않는 게 인간인 거죠. 이를 알고 뒤엎은 것이 바로 앱스토어입니다. 아이폰만 구매하면 앱스토어를 따로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요. 단지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만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것도 유저가 앱의 사용료를 내는 것이지 플랫폼의 사용료를 내는 게 아니죠.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저에게 비용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공급자에게서 그 수수료를 떼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유저는 이 서비스가 만약 1,000원이라면 이 1,000원의 가치를 느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급자의 몫이 되어야 되는데 공급자가 그 1,000원에서 수수료를 플랫폼에게 제공하는 그게 부담스럽다고 해도 결국은 그게 합산된 가치가 가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앱스토어가 성공적인 플랫폼이라는 뒷받침해준 증거가 바로 윈도우즈 RT입니다. 윈도우즈 RT는 윈도우즈 스토어에서 구매한 앱만 설치 가능한 앱스토어 유사 윈도우즈 OS입니다. 물론 실패했죠. 이게 바로 그 앱스토어를 보고 빌 게이츠가 이거다 싶어가지고 바로 내놨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 뒤 윈도우즈 8.1에서부터는 윈도우즈 스토어를 따로 제공했는데요. 그 전부터는 옵션이었고 그 뒤부터는 윈도우즈 스토어가 거의 필수 설치가 됐죠. 즉 MS가 뒤늦게 플랫폼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그 뒤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 따라하기이지만 플랫폼의 의미에 충실한 따라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국의 대형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플랫폼이라고 느끼는 것들은 정말 플랫폼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플랫폼과 프레임워크,
그리고 플랫폼과 콘텐츠를 구분 못하는 재미난 사례를 또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끝.